오늘 여러분의 건강 어떠십니까? 하루의 건강 챙겨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안과 전문의 금지은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금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안과 질환 중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는 눈을 통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바라본 모든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녹내장은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안과 질환입니다. 네.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녹내장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소리 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입니다. 수정체 혼탁으로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과는 달리 이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욱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우선 구체적으로 녹내장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먼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의 신호를 뇌로 전달해 주는 게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인데요. 이 시신경이 만성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 시신경 사진이고 오른쪽은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 그림입니다. 네. 녹내장이 발생한 시신경 부분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패인 부분이 굉장히 밝게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상 시신경과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네. 이러한 시신경 손상에 따른 시야 결손이 동반되며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되는 3대 주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실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실명 3대 질환 어떤 건지도 좀 짚고 가볼까요? 3대 실명 질환은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이 대표적입니다. 세 질환의 공통점은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별칭도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백내장은 눈 안에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원래의 투명성을 잃고 노화나 약물, 외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혼탁이 생겨서 빛이 덜 투과되어 뿌옇게 보이는 병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시력을 잃는 병입니다. 사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두 병은 병인이나 치료가 전혀 다른 병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녹내장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질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녹내장과 백내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질환이 좀 더 위험한, 그러니까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녹내장은 시신경, 즉 신경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은 손상을 한번 입으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되는 백내장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안질환이 녹내장뿐인 건가요? 아닙니다. 시신경에는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유전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그중 녹내장은 특정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내장의 주요 발병 원인이 안압 상승과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안압이 높아지면 녹내장의 발생률도 높아지는 건가요? 네,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안압이 정상이면 녹내장이 아니고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다라는 것인데요. 녹내장이란 병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녹내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안압 녹내장이 있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계속 손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시나 시신경 혈류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정상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약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안압이 높은 거에 따라서 뭐 녹내장의 유무를 판별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안압만으로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에 손상이 있는 정상 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으로 꽤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선생님? 네, 앞서 말씀드린 근시나 시신경 혈류 이상 외에도 큰 안압 변동 폭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압 측정을 할 때 보통 하루 24시간 중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됩니다. 또 대부분 외래 진료가 낮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 시간에 안압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정상인에서 하루 일과 중 안압 변동 폭은 3에서 6mmHg이며 녹내장 환자는 이보다 변동폭이 더 큽니다. 야간에 누워서 잘 때 자세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압 상승폭이 더욱 증가될 수 있는데 특히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 야간 안압 상승이 더욱 크고 녹내장 손상 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정상 범위 내에서도 외래 진료시마다 측정한 안압 수치의 변동이 큰 환자들은 나중에 녹내장 손상의 진행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녹내장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서 우선 정상 안압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원발 개방각 녹내장,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눈에는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가 있는데요. 이 액체는 스펀지 형태의 조직인 섬유줄을 통하여 방수가 빠져나갑니다. 이 방수의 배출 경로가 열려 있으면서 안압이 높은 경우를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정상 안압 녹내장도 개방각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정상 안압 녹내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균 안압의 정상 범위는 보통 10에서 21mmHg로 측정되는데요. 네. 이 정상 범위보다 안압이 높으면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네. 반면 이 방수의 배출 경로가 막혀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는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의 압력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방수가 잘 배출되지 않는 폐쇄각 녹내장. 자, 급성으로 좀 나타난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경우에 잘 발병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방각 녹내장이 가장 흔하고요. 10에서 20% 정도의 비교적 드문 유형으로 나타나는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눈 뒤쪽 후방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홍채가 각막 쪽으로 이동하여 방수가 빠져나가는 전방각이 막히고 그로 인해 안압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보통 눈 길이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짧은 분들, 특히 중년 여성에서 보다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외상이나 안군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속발 녹내장,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안압이 높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선천성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녹내장의 다양한 원인과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녹내장이 이제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우연히 검진으로 또는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내장으로 인한 안구 손상이 중기에서 말기에 이르렀을 때야 시력 저하나 시야가 좁아 보이는 자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급격한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심한 안구통과 두통이 동반되고 구토와 오심이 동반될 수 있으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불빛을 보면 주변에 달물이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내장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증상이 없다는 건데 특히 젊은 층의 같은 경우는 우연히 안과를 갔다가 녹내장 발병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층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나 봐요. 네. 국내 녹내장 환자의 약 17%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2년 약 11만 4천 명의 녹내장 환자가 있었다면 2017년에는 13만 4천 명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하는 라식, 라섹과 같은 골절 수술 상담을 받으러 내원하였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녹내장 환자는 고령과 다르게 근시 또는 고도근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시가 있는 경우 녹내장의 발병형이 더 높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근시는 말 그대로 가까이서는 잘 보이는데 멀리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근시 혹은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눈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두께가 더 얇고 힘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풍선을 더 크게 볼수록 풍선 표면이 더 얇아지고 터지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근시가 있는 눈은 근시가 없는 눈보다 시신경 구조물이 약해 모양이 뒤틀리면서 녹내장성 손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스로 좀 알아챌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녹내장의 경우는 자가진단이 거의 불가능한 병이라서 마흔 이후에는 안과에 정기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검사를 따로 해보지 않으면 기본적인 안과 검사로도 진단이 어렵습니다. 네. 안과 가셨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 때문에 왔다고 하면 대개 증상 치료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녹내장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녹내장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 바로 실명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들도 하시고 겁을 많이들 내시는데요. 실제로 녹내장이 걸리면 실명되는 경우 많이 있나요, 선생님? 네, 녹내장은 주요 실명 원인의 하나이며 미국에서 2020년 현재 37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2025년에는 4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녹내장은 분명히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이며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녹내장 약물이 다양해지고 레이저와 수술적 치료도 조금 더 안전한 방식들이 소개되면서 녹내장으로 인해 실명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최소한 한쪽 눈이 실명할 확률이 4명 중 1명꼴이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한두 명꼴로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수는 좀 줄었지만 녹내장이 실명 가능성 낮지는 않은 질환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많은 정상안암 녹내장의 실명 확률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적어도 한눈이 10년 안에 실명할 확률은 2.8%, 15년 안에 실명할 확률은 8.7%로 해외 연구 결과보다는 낮았고 진단 당시 시야 결손이 심할수록 그리고 추적 관찰 기간이 길수록 실명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기의 발견으로 다행히 실명은 막았더라도 이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예전의 눈 상태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의 일종으로 한번 손상이 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녹내장의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병이 있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내장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병원에 가면은 그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안압검사, 전방각경 검사, 시야검사, 시신경 검사, 시신경 빛 간섭 단층 촬영 등을 필수로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시신경의 변화를 분석해서 빠르게 녹내장의 발생 및 진행을 알 방법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검사법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다, 그럼 치료를 잘 받아야 할 텐데 녹내장의 치료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녹내장을 진단받으면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것은 안약 처방과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요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한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치료 방법 설명을 해 주셨지만 뭐 가장 좋은 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거겠죠. 평상시에 눈 건강 지키기 위해 좀 지켜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녹내장의 병인 중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가 잘 안 통하는 것, 즉 허혈입니다. 네. 따라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녹내장의 예방과 진행 속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군이 3시간 이상 운동하는 군에 비해서 녹내장의 진행과 발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또한 담배는 전신 혈관 수축제로
눈을 포함한 모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카페인이 안압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카페인 섭취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생활 습관에서 좀 주의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녹내장을 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선생님? 네, 녹내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정기적인 안과 검사만이 답입니다. 특히 40세 이상, 고도근시, 당뇨, 고혈압, 흡연자, 말초혈류 장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을 좀 유지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병행하신다면 녹내장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극복이 가능한 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금지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